아니, 이거 내가 다 쓴 거 맞아? 맞네, 맞아. 신용카드 명세서를 쭉 보면 한 달간 생활이 나오죠. 일기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을 땐 어떻게 살았나 몰라?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30년도 더 됐어요. 1888년 에드워드 벨라미의 SF 소설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2000년도로 타임슬립 하는데요. 그 미래에서 카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다며 감탄하죠. 그 카드를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 부르는데요. 공상 과학 소설에서도 2000년이라 예상한 상상은 훨씬 금방 현실이 됐습니다. 무려 1950년에 탄생하죠.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신용카드, 이게 뭐니?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은 1949년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됩니다. 시카고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고객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세상에 지갑을 두고 왔어요. 고객들에게 대신 내달라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테고 식당 주인에게 외상을 부탁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는 식당 전화를 빌려 아내에게 지갑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겨우 해결합니다.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장 돈이 없어도 밥값을 결제할 수는 없을까? 돈 대신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맥나마라는 신분을 보증하는 카드를 만들어보자 생각합니다. 변호사인 친구 랄프 슈나이더와 함께 사업을 구상했어요. 1년 후 맥나마라는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카드 가맹점이 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러다 본인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식당을 찾아갑니다. 사장은 1년 전 맥나마라를 기억했고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1호 가맹점과 함께 신용카드의 역사가 시작되죠. 처음엔 식당 전용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저녁을 먹다라는 뜻의 다이너와 동료, 멤버십이란 뜻의 클럽을 합쳐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이름이 뭔가 익숙하죠? 네, 맞아요. 지금도 쓰이는 다이너스 클럽 카드가 세계 최초의 카드예요. 맥나마라는 딱딱한 판지로 만든 카드를 주변 200여 명에게 나눠줬고 뉴욕의 14군데 레스토랑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용카드의 뜻이 뭐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외상을 주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갚을 능력, 즉 신용인 거죠. 갚을 능력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이름과 계좌번호를 카드에 썼고요. 당시 $5, 지금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연회비가 있었대요. 그렇게 사람들은 카드를 보여주고 돈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식당에선 월말에 한꺼번에 금액을 청구했죠. 이때 카드 수수료는 7%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드 반응이 엄청났어요. 1년 만에 회원이 2만 명을 넘어섰고 다른 업종까지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출시 2년 만에 레스토랑 400여 개, 호텔 30여 개, 렌터카 에이전시 200여 개, 꽃집 5개와 계약을 했고 지역도 마이애미,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3년 차엔 캐나다, 호주, 브라질, 쿠바, 유럽까지 퍼졌어요. 1957년엔 미국 오하이오 랭커스터에 사는 해럴드 보츠필드 부부가 비행기표와 다이너스 클럽 카드만 달랑 들고 30일간 세계 일주를 해보이며 더 널리 알려졌죠. 다이너스 클럽이 잘 나가자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도 이거 할래! 하며 카드 업계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뱅크 아메리카드. 이 카드는 카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종이 재질이었던 카드를 플라스틱 카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부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리볼빙 신용카드 시대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도 리볼빙 습관은 좋지 않은 거 잘 아시죠? 하지만 짧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게 분명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를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에 사는 모든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 수가 무려 6만 명! 물론 우편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범죄자들의 사기 행각과 연체 등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곤 1976년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비자죠. 양대산맥 마스터카드도 이때 나와요. 미국은행연합 인터뱅크 카드 협회에서 마스터차지란 이름으로 만들었죠. 1979년 지금의 이름 마스터카드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간편한 결제 수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결제 중 신용카드가 55%를 차지할 만큼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는 뭘까요? 1969년 신세계백화점 카드입니다. 일부 임직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후불이라는 신용카드의 기본 기능을 갖춰 최초로 보죠. 이후 백화점, 호텔을 중심으로 카드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1978년 외환은행이 비자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립니다. 1987년에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요. 카드만 전문으로 다루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요. 지금은 카드 단말기에 꽂고 결제하기까지 하나, 둘, 셋, 3초 걸리나요? 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좀 달랐어요. 일일이 손으로 전표에 카드 번호 기록하고 서명 받고 카드사에 주고, 이걸 어떻게 다 했던 걸까요? 이 귀찮음은 1960년 IBM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개발하며 해결됐는데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긁던 마그네틱 카드요. 플라스틱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마그네틱은 3가지 트랙이 있어요. 가장 윗줄에 카드 번호, 사용자 이름, 유효기간이 담겨 있고, 두 번째에도 카드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이 저장돼요. 세 번째 줄엔 카드사가 맺은 제휴사 혜택의 정보가 들어있죠. 왜 카드의 이름을 꼭 영어로만 써야 할까 궁금했는데 초창기 마그네틱 보안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미쿡, IBM이라 모든 정보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통일한 거래요. 마그네틱 덕분에 카드 생활이 완전 편해졌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복제가 너무 쉽단 거였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도 없이 생겼죠. 또 하나, 자기물질을 이용한 방식이라서 자석과 닿으면 데이터가 변형되기도 했어요. 자석에 있는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다 망가지기 쉬웠죠. 그러다 지금 쓰고 있는 IC카드가 시작됩니다.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것도 비접촉식 IC카드입니다. NFC나 모바일 카드도 나왔죠. 피카츄, 라이츄, 바이리 꼬부기.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MIT 연구팀에서 신용카드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독특한 결과가 나왔어요. 현금을 낼 때와는 달리 뇌의 선상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보상, 강화, 기쁨, 중독과 연관된 부위인데요. 아마도 지름신은 이 부위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름신이 엄청나게 활동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로 결단났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탈세의 원흉, 은밀한 현금 거래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크게 홍보했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 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도 없앴고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도 발행합니다. 동시에 카드사들은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길거리에 갑 한 대를 설치하고 사은품에 현금까지 줘가며 영업을 했습니다. TV 광고도 엄청났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당장 돈이 안 나가니 돈을 쓴다는 느낌이 덜하잖아요. 너도 나도 긁어대기 바빴습니다. 부자 되긴커녕 그지 되는 걸 모르고요. 1999년 3,800만 장이었던 카드 발급수는 2년 만에 1억 장이 넘어갑니다. 카드 빚은 그동안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결국 정부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다시 축소하고 카드 발급 조건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게 2003년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360만 명을 넘어서고 맙니다. 이는 신용카드사에게도 직격탄이었어요. 카드사의 시스템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먼저 돈을 내주고 카드 결제일에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결제할 때 매겨지는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문제는 고객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 미리 결제해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카드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카드채 이자를 못 내겠죠? 그렇게 부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지경을 보다 못한 정부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겨우겨우 캐리해보지만 수습이 불가능했어요. IMF 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현명한 카드 생활로 다시는 2000년대 초 카드 대란과 같은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전설의 포켓몬만큼이나 보기 어렵다는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블랙카드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발급이 까다로운 카드입니다.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리 써도 한도 초과가 없어요. 비행기 예약은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명품관을 원하는 시간에 열어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경기장은 VIP석을 무조건 예약할 수 있대요. 혜택에서 벌써 분해
열매가 풀풀 나죠? 이제 조건 가겠습니다. 일단 금융자산이 200억 이상 있어야 해요. 가입비는 약 1,000만 원, 연회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마저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멕스 측에서 먼저 초대장을 보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매년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을 결제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대요. 소액 결제를 하면 고난이다 생각을 해서 사용 정지가 되기도 한다더라고요. 게다가 이 카드는 돈만 많다고 가질 수 없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 빌 게이츠, 도널드 트럼프, 빅토리아 베컴, 제이지 비욘세 부부 등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없냐고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님이 이 카드로 직원 모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싹 돌렸다고 해요. 택진이 형, 나는 언젠가 저희도 블랙카드 품어보는 날이 오겠죠? 그쵸?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신용카드 이게 뭐니였습니다.